오늘 많은 사람들 이름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아마 장영실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뭐 정인지라든가 뭐 이순지라든가 뭐 이천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니까 좀 낯설었을 텐데, 오늘 나왔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소행성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월하정인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월하정인에 있는 부분월식 그것을 이제 알아낸 그분의 이름이 이태형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천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아마추어 천문가이면서 또 몇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소행성은 재밌는 게요. 그 소행성은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해성은 발견한 사람 이름을 무조건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일, 밥, 해성 그러면 해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밥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발견을 해서 해일, 밥, 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쿠다케 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가인 하쿠다케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하쿠다케 해성 이렇게 붙여요.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건데, 소행성은 발견을 하면 내가 어떤 이름이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금기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정치인들, 또 역사적으로 나쁜 놈들, 히틀러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럼 기각을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이 아까 그 월하정인에 있는 천체의 비밀을 밝혀냈던 이태영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첫 번째니까 자기가 이름을 붙일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발휘를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사람 이름 붙인 게 통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그 소행성이 그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첫 번째 소행성의 이름이 통일인 것인데,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소행성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종대왕 이름도 붙였어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존경하는 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폴로 박사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유명하셨던 조경철 박사님이라고 천문학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경철이라는 이름의 소행성도 있어요. 일본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붙인 거거든요. 이제 이 소행성을 이태영이라는 분이 발견해서 이렇게 붙인 이후로, 아까 만원권에 나왔던 1.8m짜리 보현산 망원경 있잖아요. 그 망원경을 가지고 소행성 탐사를 해서 보현산 천문대에서 소행성을 많이 발견했어요. 거기에 주역도 그 사진을 찍었던 전영범 박사님이에요. 그 보현산 천문대에서 처음 발견한 소행성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보현산이라고 붙였어요. 천문대 이름을.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발견했거든요. 이름을 하나씩 붙일 수 있는데, 오늘 등장하셨던 분들 이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뭐 최무선, 우리가 익히 알만한 그런 분들도 있고,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소행성 장영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순지, 이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 그랬지만 굉장히 뛰어난 천문학자이고 엔지니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순지라는 이름의 소행성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장영실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장영실의 말하자면 사수 같으신 분이었어요. 그 이순지가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순지, 뭐 장영실, 뭐 이천 이런 분들이 이름이 붙고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만한 분들은, 그리고 유방택 기억나시죠? 그분 아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나왔던 이런 분들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최무선, 그 우리가 익히 알만한 홍대용 아시죠? 그런 분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 이름 속에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런 과학을 빛냈던 그런 선조들의 이름이 하나씩 붙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현산 천문대에서는 발견해 놓고 이름 안 붙인 그런 뭐 소행성 목록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금 붙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 본 것처럼 정말 찬란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것이 단지 그냥 그랬었다가 아니라 한 시절을 풍미했던
기술적으로나 과학적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장영실밖에 몰랐지만 사실은 그 장영실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여러 훌륭한 천문학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한국의 과학이 근대 과학을 넘어오지 못했지만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것, 또 그게 왜 단절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분들이 좀 보시고 다시 조금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